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세 번째 지문인데 어 아마 창업이나 발명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지문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최근에 특허 관련해서 기쁜 소식이 있었었죠. 그 과학중점 계열 쪽에서 신현희 선생님과 학생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특허를 낸 이력도 최근에 있었는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 2번이랑 4번은 보기를 참고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 2번과 문제 4번은 보기 참고해서 푸는 문제.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특허권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영업 비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5번은 문맥상 가까운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문장 자체 내의 단어 역할을 보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1번 선지를 먼저 읽고 본문 다 보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틀린 거 고르라니까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죠. 자, 영업 비밀에는 마케팅 전략이나 기업의 기본 계획 등이 포괄될 수 있다. 자, 2번 특허권을 획득하면 해당 정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법에 의해서 보장받는다. 자, 3번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 관리성의 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자, 수준이 강화된다. 자, 네 번째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 5번 제3자가 시중의 제품을 분석하여 독자적으로 타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했다면 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영업 비밀로 붙여놨는데 뭐 혼자 궁리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랬다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내용 나온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크게 여기 나오는 영업 비밀과 특허권으로 구분해서 우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3번 문제도 고려해 봤을 땐 더더욱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가서 자, 또 열심히 봅시다, 우리. 자, 넓은 의미에서 특허권을 먼저 설명합니다. 자,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로서 해당 정보의 소유자 외에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허권은 해당 정보를 특허로 출원한 후에 자,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획득하면 법에 의해서 정보의 소유주만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원한 날부터 20년 동안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거 내꺼 좀 약간 찜해놓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과 연관되는 게 1번의 2번 선지. 방금 봤던 부분이죠.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법을 통해서 보장받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에 18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자, 18개월이 경과하면 일반에 공개가 돼버립니다. 이는 정신적 창작물을 공개하여서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다. 자, 20년 동안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18개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오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특허를 만들었으면 A라는 사람이 어떤 그 가기술을 만들었다 칩시다. A라는 사람이 가기술을 만들었을 때 20년 동안 이 가기술과 연관해서 A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8개월, 1년 조금 지나면은 이 가기술이 어떤 건지 오픈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이 가기술을 다 자유롭게 쓸 수는 있는데 A에게 이제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아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20년 동안 비용을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오픈 소스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다음 단락. 특허권 소유자는 나중에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동일한 정보긴 한데 그냥 내 나름대로 알아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3자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법이 보호하는 기간 동안 기간이 얼마였었죠?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발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제3자가 해당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거 가기술 내가 먼저 만들었어. 특허를 먼저 신청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먼저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근거를 들이밀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서 선행기술조사와 같은 특허청의 실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획득 절차가 번거롭다. 자, 좀 단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도 확실하게 해주지만 신청할 때 좀 절차가 번거로운 측면. 자, 그리고 특허권을 획득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자, 특허권 유지에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나의 독점적인 기술이야 하면서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게 시장 경제에서 안 먹혀 들어갑니다. 즉, 새로 만든 거긴 한데 사람들이 별로 안 찾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특허권 유지하는 비용도 충당이 안 된다면 특허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또 일정 기관이 경과하면 경쟁사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 얼마 만에 공개됐었습니까? 18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됩니다. 물론 그 특허권을 행사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순 있겠지만 경쟁사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해가지고 더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허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 비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회사 하나가 생각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회사를 생각하냐면 이 회사 있죠? 북극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요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가 만들어진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코카콜라의 맛을 내는 콜라 브랜드는 없죠. 아직까지. 맛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영업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쌤, 그 펩시도 있고 옛날에 파리로 콜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 맛은 아니죠. 코카콜라의 맛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뭐 좀 약간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자, 영업 비밀은 어떤 또 좋은 점이 있을까? 자, 영업 비밀이란 영업비밀보호법상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 자,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뭐 별게 다 들어갑니다. 그죠? 자, 여기에는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 보유한 제조 공정이나 코카콜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 계획 등도 포괄된다. 엄청 많은 폭넓게 어떤 영업 비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과 연관된 게 1번에 1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나요? 자, 영업 비밀의 보호는 해당 정보를 산업 스파이나 부당 스카우트 등을 통해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부정하게 취득한다든지 부정하게 취득한 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특허권이랑 좀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죠, 지금 이 부분.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갖춰야 된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비공지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쉽게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이다. 자, 비공지성 확인되죠? 코카콜라 제조법 아는 사람이 5사람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적 유용성은 해당 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당 정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해당 정보의 취득,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자, 돈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비밀 관리성은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고지하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비밀 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좀 비밀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게끔 할 때, 우리 이거 비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이런 걸 고지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
자, 영업 비밀은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한 언제까지라도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자, 소유자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특허하고는 다르죠. 특허권은 어땠습니까? 18개월 만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정의 돈을 내고 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밀 유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자, 제3자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 비밀을 획득하게 된다면 그 이렇게 획득할 수 있겠죠. 비밀을 알려주진 않았는데 아, 나 너무 이거 코카콜라 만들고 싶어, 내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똑같은 맛을 발견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해당 정보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할 수는 없다. 이거 특허권과의 차이죠. 그죠?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이제 이건 내 특허야라고 주장했을 때 싸움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영업 비밀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뭐지? 비밀로 하면 나만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만들었네? 이러고 끝나는 거죠. 자, 이는 제3자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분석하여 영업 비밀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비밀 관리성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그 사람 입이라는 게 그죠? 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개발한 정보를 소속 기업이 영업 비밀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밀 유지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어서 근로자의 이익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제 너 비밀 잘 지켰으니까 얼마 더 보너스 줄게. 이것보다는 야, 너 말하고 다니지 마. 회사도 옮기면 안 돼. 너 절대 뭐 하지 마. 제한 사항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읽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1번의 5번 선지 보기 바랍니다. 1번의 5번 선지 보면 제3자가 독자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확인하면 되겠죠? 자, 1번의 5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만 하면 비밀 관리성의 수준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완화되어 개정되었다. 자, 지금 아까 전단락에서 비밀 관리성 유지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그 수준에 대해 묻지 않는 식으로 완화되고 있답니다. 자, 조금은 유연하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봅시다. 자, 이는 실무상 해당 정보의 소유자가 비밀 관리에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 이건 비밀 관리한 거야. 이건 안 한 거야.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밀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밀 유지하려면 말이야, 뭐 이렇게 세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중 보안 장치가 된 다음에 지문, 홍채, 목소리 이거 인증을 거쳐야지 비밀 유지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대기업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비밀 관리는 영업 비밀 보유자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정도를 획일적으로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 뺏길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수록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정보들을 증가시키거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정 요건은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그걸 특허로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밀로 많이 하겠습니까? 영업 비밀보다는 특허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딱 만들어냈을 때 처음엔 좋겠지만 대기업에서 자금력을 동원해서 그 기술을 아예 사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특허를 출원하고 20년간 이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3자가 우리의 맛을 따라할 확률이 없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점적인 어떤 그 이익을 막대하게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브랜드를 얘기 많이 하는데 아까 전에 영업 비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고 특허권을 해서 좀 피해를 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포스트잇. 포스트잇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웬만한 회사에서는 다 이거를
쓰는데 포스트잇을 처음에 3M에서 만들었을 때 3M에서 만들었는데 3M에서 만들었을 때 영업 비밀로 안 하고 특허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긴 챙겼는데 20년이 지나고 199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3M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회사에서도 포스트잇을 만들 때 특허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이제 막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만들 수는 있어도 그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이익 이제 얻게 되는 게 조금은 떨어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코카콜라는 계속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코카콜라랑 똑같은 맛을 만들어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항마가 펩시긴 한데 약간은 역부족, 영원한 2인자처럼 느껴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815 콜라라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부모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콜라입니다. 자, 문제 살펴봅시다. 1번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선지들 우리 지금 봤습니다. 1번, 2번 확인했었고 자, 5번도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조건 3가지 있었었죠. 자, 3번은 지금 마지막 단락에 나오듯이 그 수준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여기 선지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완화되어서 개정되었다. 이 부분 확인하면 되겠죠. 자, 1번에 3번 정답인 부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서 2번 문제. 자,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는데, 자, 여행사에서 근무하던 B는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고객 정보가 USB로 옮겨 담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취득하고 퇴사 후에도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 좀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재판에 넘겨졌다. 그 여행사에서 아마 고소를 했을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고객 정보의 영업상 가치는 인정하였지만, 자, 가치는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객 정보의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자,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직원 모두가 공유하였으며 B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자, 요 부분은 우리 아까 본문에서 봤었던 뭐랑 연관되겠습니까? 비밀 관리성과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건 알겠는데 제대로 관리 안 한 거 아니냐? 뭐 직원도 다 알고 있고 USB로 뺐다 꽂았다 할 수 있게 한 거.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업 비밀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자, 제2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 직원들만이 접근 가능하다는 점, 퇴사 후에는 접근을 차단했다는 점, 해당 회사의 직원이 4명으로 소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B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자, 그 얘기는 비밀 관리성에 있어서 어떤 강제력, 강도를 좀 약하게 완화해서 적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완화를 해서 좀 약간 작은 그룹, 여기는 여행사처럼 작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을 좀 보호하는 취지로 보면 되겠죠. 자, 1번. 제1심 재판부가 영업상 고객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한 것이다.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1심 재판부는 고객 정보의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B의 컴퓨터에 있던 고객 정보의 비공지성을 인정한 것이군. 자, 비공지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면 자, 불특정 다수인의 해당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쉽게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꽁꽁 감추고 있다.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쉽게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비공지성을 인정했다라고 얘기하면 무죄로 선고하는 거 이상하죠, 지금 이거? 그죠?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는 조건 중에 일부가 맞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공지성을 인정했다면 그죠? 비공지성을 인정을 했다면 무죄가 아니라 유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유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더불어 지금 비공지성도 약간 안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봤을 때는 비밀 관리성과 연관지어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락까지 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어떤 중소기업의 비밀 유지와 연관해서 비밀 관리성 부분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3번
자, 제2심 재판부는 직원들만이 접근 가능하며 퇴사 후에 접근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비밀 관리성을 인정했다. 여기서 차이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제2심 재판부가 B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해당 회사와 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쟁력을 보호한다. 자, 그다음 5번. 제2심 재판부는 해당 회사가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서 고객 정보를 영업 비밀로 유지하려고 한 노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너무 절대적인 잣대로 들이밀지 말고 좀 그 회사의 실정에 맞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특허권. 크게 적어놓고 할까요? 그 다음 니은은 뭐였었죠? 영업 비밀. 자, 적어놓고 살펴보면 되겠는데,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일정 기관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자, 몇 개월이었습니까? 18개월이었습니다. 요거 지나면 오픈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은 니은에 비해 법적 권리를 획득하며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랬었죠? 자, 첫 번째 단락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3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요것도 맞는 설명인데,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1번에도 나와 있지만 18개월이 지나면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에도 전부 다 오픈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직원들이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니은은 기억에 비해 해당 정보의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업 비밀은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짧은 거는 오히려 특허권이 되겠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게 아니지만 한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짧은 기간이라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봤을 땐 코카콜라를 제일 처음 만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판단은 아주 옳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기억이나 니은에 해당하는 정보를 부당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했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니은은 당연할 거고 기억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권을 무단 도용해서 이제 이쪽 특허를 썼다라든지 아니면 특허권을 가진 쪽에 고지를 하고 이제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 안 했다든지 그러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자, 4번 문제가 조금 약간 독특한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자,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 자, A는 글 초반부에 나오는 특허권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기 내용 읽어보면 조금 더 특허권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발명이 2번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다. 자, 동일한 발명으로 2번 이상 출원될 때가 있는데 어떤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 순서와 연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발명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출원주의는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발명과 상관없습니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자,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주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디어는 있어. 아이디어는 있는데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기술이 못 쫓아가서 발명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아이폰의 홈 버튼 있죠? 아이폰의 홈 버튼. 그게 아마 그 기술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먼저 출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쌤 기억으로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삼성 갤럭시가 스마트폰 초기에 나왔을 때는 홈 버튼이 있었잖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소송도 붙고 뭐 그랬던 거죠. 자, 그런 게 선출원주의입니다. 자, 이것은 정보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 자, 합리적이며 좀 신속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선발명주의는 자, 출원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먼저 이루어진 발명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먼저 만든 쪽이 주자는 겁니다. 먼저 만든 쪽에. 이는 특허 획득에 드는 절차나 비용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개인 발명가를 보호하자는 장점이 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는 원 없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머리만 쌩쌩 잘 돌아가면요.
기술적으로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아이디어는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출원주의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특허권을 이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특허권을 유지하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막 이만큼 있으면 이걸 다 특허를 내버리고 비용을 계속 내는 거죠. 요금 내듯이. 그러다가 그 기술이 발명이 되면은 야 이거 우리가 특허 낸 건데 하면서 그냥 갖다 쓴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반면에 개인 발명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딱 만들어서 내가 이거 발명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리 뭘 얘기하고 오랜 세월 동안 특허권 유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긴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색으로 좀 체크해 볼게요. 이번 문제는. 자, 1번.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선출원주의는 발명의 신속한 공개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특허법의 취지와 부합하겠다. 자, 이 부분과 연관지면 되겠죠? 자, 1번 확인해 보고. 자, 근데 두 번째.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선출원주의는 정보를 먼저 공개한 대가로 해당 정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군. 자, 지금 2번과 연관된 설명 요 중간쯤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맞죠? 자, 권리를 준다는 거. 자, 2번 연관 지으면 되겠고, 느낌이 어떠냐면, 그냥 먼저 찜한다는 겁니다. 먼저 찜하고, 유지비도 좀 들겠지만, 나중에 그만큼 이익도 챙겨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자, 특허권이 공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 발명주의는 발명의 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나 이런 것들을 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허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선 발명주의는 영세 개인 발명가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자, 이 부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4번. 자, 마지막 5번. 자,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모두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법이겠다. 자, 이거 지금 말을 잘 봐야 될 게 본문과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 여기 보면 자,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모두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특허권을 부여한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이거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모두 자,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하는 법이다. 특허권 행사에 대해서 본문에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본문 내용으로 적절하거든요. 적절한 건 맞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앞에 두 개 자체가 특허권을 제3자에게 행사하는 것과 연관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허권은 특허권인데 특허권을 누구한테 먼저 줄 거냐와 연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안 맞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지금 적혀져 있을 건데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이 부분을 5번 선지의 근거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